창의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피카소가 중년에게 건네는 말. 내 안의 예술가는 어디로 갔을까? 언제부터였을까? 세상이 무채색처럼 보이기 시작한 건 예전엔 돌멩이 하나로도 세상을 만들 수 있었고 낙엽 하나에도 이야기가 자라났다. 모래 위에 그린 그림 하나에 마음이 뛰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우리는 단 한 번도 나는 예술가일까를 고민하지 않았다. 그냥 그랬다.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런데 지금은 무언가를 그려보자니 어색하고 노래를 흥얼거리면 누가 들을까 조심스럽다.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만 급급한 날들 속에서 나의 감성은 서랍 속에 오래된 편지처럼 갇혀있다. 피카소는 말했다. 모든 아이는 예술가로 태어난다.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예술가로 남는 것이다. 이 영상은 잊어버린 내 안의 예술가를 다시 깨우는 여정이다. 감성을 되찾고 창의성을 회복하는 작은 반란의 시작이다. 모든 아이는 예술가로 태어난다. 파블로 피카소. 익숙한 이름. 하지만 그가 남긴 말은 익숙하면서도 섬뜩할 만큼 진실하다. 모든 아이는 예술가로 태어난다. 이 말은 단순한 예술 철학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과 존재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창조자였다. 그림을 잘 그리든 못 그리든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 세상을 향한 호기심,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였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며 틀 안에 갇힌다. 점수, 규칙, 기준, 효율. 그렇게 스스로에게 나는 창의적이지 않아라고 낙인 찍는다. 피카소는 그런 사회적 굴레를 거부했다. 그래서 그는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단순하게 아이처럼 그렸다. 그의 그림은 어른의 기술이 아니라 아이의 자유를 담은 결과였다. 실제 인터뷰 사례가 있다. 68세에 처음으로 수채화를 시작한 김경자 씨. 젊은 시절 미술을 꿈꿨지만 가정 형편상 공장에서 일해야 했다. 정년 퇴직 후 우연히 복지관 수업에서 붓을 잡았고 그 이후 매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했다. 그림을 그리면서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김 씨는 지금 마을 미술 동아리의 리더로 활동 중이다. 삶에 묻혀 잊은 감성, 그리고 이유. 우리는 왜 감성을 잃었을까? 왜 더 이상 노래하지 않고 왜 낙서조차 하지 않게 되었을까? 정답은 간단하다. 살아내기 바빴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생계의 무게, 가족의 책임, 사회의 기대.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기능으로만 살아갔다.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감성을 닫았다. 감정은 비효율이라 여겼고 예술은 사치라 믿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우리가 진짜 필요로 했던 건 바로 그 감성이 아니었을까? 길을 걷다 문득 핀 꽃 한 송이에 멈춰 설 수 있는 마음. 바람에 실린 음악에 눈물이 고이는 감각.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창의성의 시작이다. 삶의 무게에 눌렸던 또 다른 사례. 74세에 시를 쓰기 시작한 박남수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단 한 번도 글을 써본 적이 없었다. 손자의 방학 숙제를 도와주다 우연히 펜을 들고 짧은 시를 써봤고 그 순간 무언가가 터졌다고 한다. 지금은 노인문학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행사에서 낭독까지 한다. 나는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늦게 시작했지만 너무 늦진 않았어요. 감성의 재발견. 예술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술이라는 단어에 너무 많은 벽을 쌓아놓았다. 거창하고 어려우며 특별한 누군가만의 영역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다. 예술은 결국 느끼는 것이다. 햇살이 따뜻하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은 예술을 시작한 것이다. 오랜 친구에게 전하는 한 줄의 문자가 시가 될 수 있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침묵도 하나의 그림이 된다. 당신의 일상은 예술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걷는 그 길 위에서 느끼는 순간이 예술이고, 그 느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바로 창의성의 싹이다. 창의성은 훈련된다. 그리고 되살아난다. 피카소는 또 이렇게 말했다. 나는 4살처럼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그걸 배우는데 30년이 걸렸다. 놀랍지 않은가? 천재 화가조차도 어린아이처럼 그리는 것을 회복하는데 30년이 걸렸다고 한다. 우리는 잊고 있다. 창의성은 재능이 아니라 감각이다. 감각은 훈련되고 회복될 수 있다. 무엇이든 해보자.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정해진 목적이 없어도 괜찮다. 글을 써보고,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어보자. 중요한 건 표현 그 자체다. 다시 감각을 깨워라. 익숙한 것들 속에서 낯선 아름다움을 찾아라. 매일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당신을 다시 예술가로 만든다. 사례 하나 더. 유튜브를 시작한 79세 김재선 할아버지. 손자의 도움으로 브이로그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그저 일상을 기록하려 했다. 하지만 점점 말에 감정이 실리고 영상에 이야기가 들어갔다. 구독자는 수천 명. 나는 단순히 촬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매일 다시 발견하고 있어요. 나도 예술가입니다. 라는 선언. 이제는 선언할 시간이다. 세상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나도 예술가입니다. 내가 만든 말과 내가 느낀 감정과 내가 바라본 세상은 모두 하나의 창조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좋다. 전시하지 않아도 괜찮다. 표현하는 순간 당신은 예술가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그 순간이다. 종이 위에 그저 선을 하나 그어보자.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를 적어보자. 그것이 바로 감성의 되살아남이다. 예술은 창문과 같다. 그 문을 열어야 햇살이 들어온다. 당신의 마음 창문을 열어보라. 낡은 감정이 환기되고 새로운 숨결이 들어올 것이다. 이제 당신 안에 피카소가 눈을 뜰 차례.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다. 그중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었다. 이제는 다시 나를 되찾아야 한다. 예술은 용기다. 감성은 생존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창의성은 당신을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피카소는 평생 동안 아이로 남고자 했다. 그리고 이제 당신 안의 아이도 다시 눈을 떠야 할 시간이다. 당신 안의 예술가가 다시 걷기 시작할 것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감성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예술가입니다.